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JB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금액처럼 이제 세금 깎아주는 항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꼼꼼히 챙기세요. 저는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버리기 때문에. 역시 좀 고소득자라. 연결이 그렇게 됩니까? 네, 뭐 전 사실 평소에 돈을 꼼꼼하게 따져 쓴 스타일은 아닌데 네. 뭐 연말 정산은 좀 꼼꼼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얼마나 차이 나나 싶다가도 혹시 세금 깎아주는 거 놓칠까봐 약간 집착스럽게 하게 되는데 뭐 저만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예. 이렇게 뭐 특정 항목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세액을 빼주는 걸 조세특례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뿐 아니라 원천징수 과정에서 미리 빼거나 뭐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조세특례 정책들이 적절한지 대거 평가하겠다고 나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혹시 커지진 않을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매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여러 조세특례 항목 중 몇 개를 골라 정책 효과가 있는지 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고 이제 뭐 부적절하면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의 기한이 끝나는 정책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 그 외에도 정부가 올해는 이걸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걸 의미로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의미평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서민들의 뭐 취업이나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일단 뭐 서민 주거 지원 정책들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뭐 연말 정산할 때 무주택자 전세 대출이나 월세에 대해서 소득 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이 특례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 정액 종합저축의 뭐 이자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근로나 취업 지원 정책들도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면서요? 예, 뭐 일단 제일 덩치가 큰 건 근로장려금인데요. 네. 이제 이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양가족 수에 비해 너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저소득 근로자가 아예 취업을 포기해 버리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5만 가구가 지원받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라 이제 뭐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좀 여파가 클 것 같고요.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아예 빠져버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검토한다고 그것 자체로 이제 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하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뭐 좀 간을 본다 이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법 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이제 올해 정기국회가 되겠죠. 세법 개정안들도 같이 심사되게 됩니다. 아니 서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감면받으면 더 좋은 건데 왜 빼요? 그렇죠. 이제 다 요긴한 정책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만큼 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거치고 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부족을 예고하는 기사는 많이 쏟아진 거 저도 봤고 근데 그 부족분을 메우는데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제 뭐 조세 특례를 검토하는 건 서민 증세로 갈 우려가 큰데요. 이제 정부는 서민 증세라고는 표현 안 하고 재정 지출 효율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효율화라고 생각할지는 좀 의문이죠. 특히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계속 좀 감세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법인세를 구간별로 1% 인하했고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전임 정부에서 공시가액에 95% 적용하던 걸 60%만 적용하면서 좀 실질적인 세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뭐 대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세금을 호기롭게 깎아줄 때는 언제고 뭐 저소득층의 생계와 관련된 정책들부터 손을 보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당연히 좀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증세가 필요하면 부자 증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이 나올 텐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세속 부조 사항이 올해 일부 있더라도 뭐 재정 지출 효율화 를 먼저 살피고 증세는 제일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이제 대기업 증세에 대해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자 지난해 어렵게 내렸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민 정책 등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먼저 하고 지금으로선 뭐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글쎄요. 나 멈출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 입장에서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요새 뭐 다 어렵다 그러고 이제 뭐 심지어 뭐 제일 큰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고통을 짊어지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회인지를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민 생계 기본 중의 기본인 주거와 근로 지원부터 손보겠다는 게 정말 뭐 최선일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렇죠. 뭐 먹고 살고 또 잠도 잘 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